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오미크론발 공포가 다시 한번 전 세계 증시를 뒤덮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코스피 시장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안 좋은 상황을 겪었는데 장 내내 120포인트 정도 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도 1.9% 그리고 1.5%대 하락을 보였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어제는 좀 전해졌습니다. 일단 모더나 CEO가 자사의 백신이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없다, 효능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 투자 심리를 더욱더 위축시켰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라던 발언을 철회하면서 인플레가 일시적이지 않다라며 12월 FOMC에서 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국제유가도 현재 오미크론발 공포 때문에 4%대 급락하면서 거래 중인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오늘 시장을 좀 뒤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더 작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작전 세우시면서 포트폴리오 알맞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게임주와 메타버스 전성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와 메타버스라는 테마만 붙어도 훨훨 날아가는 주가였는데 최근 같은 증시 시장에서도 이런 영향들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는 금융과 은행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KB금융이었고요. 오늘의 종목은 바로 신한지주입니다. 차트, 실적 배당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차트가 좋을 뿐더러 실적도 뒷받쳐주고 거기다 배당금까지 높은 종목이 있다면 바로 신한지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의 고수익 작전 시간, 코스피 연저점 어제 터치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신호인지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신호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고수익 작전 타임 출발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게임주와 메타버스 전성 시대입니다. 최근에 게임사들이 NFT만 붙였다 하면 훨훨 날아가는 주가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게임 회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기업들에서 NFT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미래 먹거리 시장이 계속 성장성을 좀 확보를 하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최근 우리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래도 게임주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시장에서 받쳐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게임주나 메타버스에서 좀 투자를 해도 좋을지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입니다. 다른 업종과 섹터보다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이죠. 오늘 같은 날도 시장에 대비해서 좀 견조한 모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혹시나 그동안 강한 섹터에 뭐 신용이나 아니면 또 대출 그리고 또 이어왔던 뭐 CFD 관련된 계좌들이 또 강하게 매수를 해왔던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이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부담을 느끼면서 매도가 들어오는지 여부들은 일단 오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 섹터의 자리에서 아직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게임주의 강세 흐름들을 이제 크게는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죠. 이제는 겨울 들어왔고 조금 있으면 겨울 방학이고 게다가 전통적으로 성수기고 또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가장 또 부각받는 대표적인 언택트 쪽의 섹터다라고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대피처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은 높은데요. 하지만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몇 번 강조드렸듯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도 벌고 게임도 하고 하는 일석이조의 현상들이 어떤 게임주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이어졌다라고 보는 입장들에 이었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아무래도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러니까 다른 게임사들도 모두 다 이쪽으로 진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위메이드 이후에 어제는 또 이제 최근엔 위메이드 맥스라는 회사가 또 부각을 받고 있죠. 이 회사는 위메이드 넥스트란 미르포 개발사를 지분을 흡수 합병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이 회사의 좀 어정쩡한 포지션이 이제 개발사라는 인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과연 밸류를 얼마 줘야 되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던 모습들이고,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의 이익과 같이 연결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영업이익 1,500억 대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시총이 1조가 8천억 대 정도 되는 시총은 또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계속 부각을 받지만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또 이제 변동성이 큰데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다른 업체들도 위메이드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다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업체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위메이드가 만든 생태계 쪽에 같이 제휴를 해서 참여를 하든가, 아니면은 자체적인 독자 블록체인과 함께 가상화폐를 출시하면서 그를 연동시키는 게임으로 가든가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컴투스 이제 게임빌은 컴투스 홀딩스로 바뀌겠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독자적인 모습들로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오위즈도 네오플라이라고 하는 어떤 지금 가상화폐와 함께 또 게임들을 출시하면서 변화를 이끌어 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가장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느 정도 이 관련된 게임의 시장들이 커지면서 개화가 이루어지는데 거기다가 빠르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 보기보다 좀 확인을 하려는 심리겠죠. 그래서 그런 쪽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입장들로 보다 보니까 약간 지금은 처음에는 기대감, 그다음에는 구체적인 확정된 스케줄을 기다린다라는 쪽에서 약간 모멘텀은 공백 상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또 이쪽 섹터가 강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죠. 엔비디아는 무엇보다 GPU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래픽과 관련된 쪽이죠. 그러면 지금 보여주는 게임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도 이 GPU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게다가 또 블록체인이나 또 메타버스 환경을 위해서도 또 이어지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쪽의 변화들은 계속 감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엔비디아나 또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메타버스 환경의 게임이다. 이게 어떤 시초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종목의 동향들 지켜보셔야 되는데,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두 회사 모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차익 매물을 또 불러일으키기에도 좋은 시점일 수도 있는, 좋은 건 아니죠. 나쁜 시점일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최근에는 NFT가 일상생활에, 특히 NFT 관련된 쪽은 저희가 보통 디지털 자산이나 아니면 온라인 쪽에서 많이 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피부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명품 업체들 같은 경우 비용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명품을 그 진품이냐 명품이냐라는 쪽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부터 또 어떤 모조품에 대해서 강한 또 소송 등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진품이고 이 부분은 모조품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흐름 쪽에서 그동안에 뭐 중고로 했으면 이력이나 판매자의 그 판매 변화 이런 것들을 다 NFT화 시켜서 중고 명품 안에
그 QR 코드나 아니면은 그 코드를 넣기 시작하게 되면 뭐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카메라로 인식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진품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들은 좀 더 기다려볼 수 있는 실생활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중고차나 또 리셀 시장, 당근마켓이죠. 이런 흐름들도 충분히 실물 경제에서 NFT를 쓸 수 있다는 쪽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환경들이 좀 낯설은 얘기가 아니구나, 뭐 딴 나라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화들은 계속 또 체크를 하면서 실생활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주가를 생각했을 때 여기서 그냥 무조건 괜찮으니까 매수라고 불러일으키는 좀 힘들겠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변동성도 심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점으로는 너무 고점에서 잡지 말자라는 관점과 함께 대응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메타버스 환경 쪽에서 또 중요시 여겨지는 쪽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와 함께 LG노텍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 쪽에서 파트론 같은 경우도 삼성측과 연결된 카메라 모듈의 강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수혜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IT 하드웨어 기기도 한 번쯤 체크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게임주나 메타버스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뭐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리오프닝주 투자 전략은입니다. 최근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 나타냈습니다. 뭐 여행주나 항공주들이었는데 어제부터 이거래일 연속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공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제자 뉴욕 증시에서도 여행과 항공주 그리고 크루즈주 등등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위드 코로나 때문에 여행 항공이 산업이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이 좀 단기적인 악재로 끝나고 다시 올라갈지가 궁금한데요. 관련 리오프닝 관련 전략주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이쪽에서 물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리오프닝 관련된 쪽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섹터와는 정반대로 속절없이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에서 20%는 기본이고요. 한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적어도 이 오미크론의 영향력까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각국 정부들도 지금 뭐 원천 봉쇄도 들어가는 나라들도 있긴 있지만 이게 또 과거처럼 뭐 길게 뭐 한 달짜리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살짝 위드 코로나로 맛본 국가들도 많고 그 정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에 따른 국경 봉쇄나 셧다운은 아직 그렇게 크게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쪽도 보면은 이제 결과가 자세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증상 경미하다, 뭐 중증으로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파력은 높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또 시장에서 약간 더 불확실성이 좀 크게 바라보고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돼야 리오프닝주에 대한 자신감이 나올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국내 정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한쪽으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느리지만 위드 코로나로 천천히 가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기대감을 꺾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지금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역발상 전략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쪽에서 어떤 대응도 어떤 이런 공포가 정점일 때 반대에 있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반대로 주가가 싸졌던 종목들은 이런 기회에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지권을 어느 정도에서 확인하고 반전 시도가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들의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업체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실적이 당연히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하지만 실적이 앞으로 개선됐었을 때
어떤 수익성과 그리고 또 순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 한쪽으로 압축하면서 단순하게 관련된 업체들이 다 움직이는 것보다도 이런 쪽에 좀 적응력을 갖춘 업체들이 먼저 바닥을 잡고 또 움직일 때 또 탄력을 가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대표적인 회사들, 특히 회사의 구조적을 조정을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회사들까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항공 쪽에서 환율이 아직까지 좀 높다라는 부분들만 빼게 되면 유가라든가 또 지금 부진을 화물항공으로 좀 타개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이 가장 그래도 낙폭이 컸던 만큼의 변화들 또 체크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행사 중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패키지 여행이 절반, 항공권 판매가 절반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항공권이 가장 먼저 이게 있어야 뭐 자유여행을 가든 뭐 패키지 여행을 가든 이런 변화가 나올 텐데 여기가 또 중요한 매출원으로 자리를 잡힐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교대역 근처였었죠. 빌딩을 하나 매각을 해서 한 800억 넘게 챙기고 있는 상황 쪽에서 부채 싹 정리를 했고요. 게다가 나머지 연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운영자금의 버팀목으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인건비나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주는 상태에서 매출이 회복을 나타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죠. 이에 따른 기대감도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또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 대한 포인트도 여기서 맞춰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 투자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어제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 전전날에 좀 낙폭이 컸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 짚어주신 것 같고요.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 하루 동안은 그저께죠. 그저께는 이제 오미크론 역시나 단기적인 악재였어 싶었는데 다시 한번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크게 하락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에서 모두 좀 매도를 크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국제 유가도 이런 부분 때문에 4%대, 5%대 급락까지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오늘장도 일단 두렵습니다. 특히 아침부터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담보 부족과 관련된 매매들, 즉 이쪽에 따른 강제 청산이 또 기대가 또 시장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동향도 물론 파월 의장의 생각보다 좀 앞서 나가는 발언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지금 바라보는 테이퍼링을 이제 150억 달러가 아닌 300억 달러 쪽으로 확대해서 축소를 좀 빠르게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이라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참 선물 매도로 요리를 잘합니다. 특히 장중에 선물 매도를 강화시켜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고 종가로 보다 보니까 자신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매도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라는 변화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도 또 당장은 외국인들이 선물로 시장을 또 여러 가지 교란을 시키면서 주가에 대한 또 압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하나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고요. 특히 뭐 MSCI 리밸런싱이 나오는 5월이나 11월 달 같은 경우는 항상 또 부담은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단기 마무리가 된 이후에 변화를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짧고 강한 어떤 압박들은 이런 좀 해소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리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체력이 좀 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버틸 수도 있을 상황들인데 지금 이제 벌써 한 지난 10월 말부터 시장의 체력들은 급격하게 좀 소진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연기금 지금 예탁금 쪽에서 변화가 크게 빠지는 상황도 아니고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이 밀리면 사보겠다는 입장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점 매수에 들어오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변동성과 함께 그렇게 만만치 않은 장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계속 강조되는 거는 현금에 대한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현금을 갖고 있게 되면은 무엇보다 딱 안 사고 있게 되면은 시장의 리스크를 많이 관리할 수 있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은 주도 섹터 쪽에서 계속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가 가장 먼저인 현금을 아끼자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장 걱정 참 크실 텐데 이런 부분들 좀 커버할 수 있는 전략이길 바라면서 우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이 참 안 좋았습니다. 너무 날씨도 추워지는데 시장까지 추워지면서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의 전략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융과 은행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어제는 은행 업종들, 종목들이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전체적으로 차트에서 좀 장대 음봉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꼭 좀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의 종목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신한지주입니다. 차트, 실적, 배당 이 세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 네, 세 마리죠. 네, 차트도 좋은데 실적도 받쳐주고 또 거기에다 배당금까지 들어온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주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금융과 은행 업종 종목들 중에서 이 KB금융 다음으로 신한지주를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금융주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성향이 좋은, 배당 성향과 이익 체력이 좋은 은행주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주나 증권주보다는 은행 섹터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의해서 은행주 중심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10월 27일 SK증권, 11월 3일 한국투자증권, 11월 22일 IBK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중심으로 신한지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차트, 실적, 배당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기업이 신한지주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3월 24일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에서도 분석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일 3월 24일로 차트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24일 중심으로 세로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3월 24일부터 주가의 추이를 본다면 짧게나 길게나 일부 수익 구간들이 좀 가능했었고 시가가 35,750원대였으니까 고점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약 20% 정도의 수익은 거뜬히 달성하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차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트, 실적, 배당인데요. 이런 순서로 좀 보기 위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늘 말씀드려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일 급락이 나오기 전 차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세상 하단부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일 증시의 급락과 함께 은행주, 금융주에서도 큰 폭의 낙폭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상 평행한 선을 조금 그어놓고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 하더라도 현 구간에서는 이와 같은 반복되는 추세의 패턴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좀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연말의 배당락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본다 하더라도 다시 추세 고점까지는 노려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코스피 지수도 연저점을 갱신했습니다. 1월 초 상승 초입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3월
수준의 주가 수준까지 좀 내려앉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는 매달 그 달의 캐치프레이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번 달, 지난달에는 용기와 주의를 병행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기 구간에서는 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추세상 고점 영역에서 현금화 전략을 이루어 나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투자 레터를 구독하시는 분들께 어제 긴급 설문을 했는데 응답자 중 90%가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그 응답하신 분들 중 50%는 20% 이상을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40% 정도는 10% 수준의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한 90%는 되셔서, 그러면 그 현금을 가지고서 소중한 곳에 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지나는 셋째 주 12월 17일까지는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고,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양도세 회피성 매물 출회가 오미크론이 트리거를 좀 당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월 20일까지는 현금 비중을,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현금 비중의 30%는 12월 20까지는 좀 남겨두면서 분할로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 장전 모멘텀 투자 레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신규 접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종목들에 있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할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노력이 곧 수익률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12월의 캐치프레이즈는 용기가 기회를 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용기가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의 종목들이, 그리고 또한 내가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이 아니라 내 돈 내산, 내 돈을 주고 내가 산 주식이라면 버텨보자 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신한 지주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돌입을 했고, 그 추세가 이미 3월 저점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사고 싶다, 내가 포트폴리오상 은행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말씀을 좀 기억을 하셔서 신한 지주, 내돈 내산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더 저렴하게 분할 매수 전략으로 다가가 보자라고 선정 이유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좀 많이 급락하면서 3월 기준으로 주가가 돌아갔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수록 이 분할로 좀 차분히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이 신한지주가 차트도 차트지만 실적도 너무나 좋다라고 또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실적이 뒷받쳐주고 있는지도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한지주를 3월 달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최고의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행 부분과 비은행 부문의 포트폴리오가 잘 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추세와 방향성도 이익과 실적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 순이익 기여도를 좀 살펴보면요. 18년도에는 3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34%, 그리고 20년도 41.5%, 21년도 3분기 기준으로는 43.2%까지 비은행 부문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당기순이익 추이에서도 증권과 그 외 자회사에서 고른 성장성들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당기순이익 비중도 18년도 은행은 68.6%에서 18년도 68% 이상의 은행 당기순이익 비중에서 20년도는 58.6%, 그리고 21년도 3분기 기준으로는 56%까지 좀 다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한지주라는 부분의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은행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이익 체력들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3분기 기준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 1,157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조금 충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계 최초로 그리고 3분기 배당을 실시를 했죠. 2분기는 주당 300원의 배당을 했고요. 3분기는 주당 260원의 배당을 발표를 했습니다. 순이자 마진의 상승으로 앞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하임에 따라서 4분기에도 배당 성향은 그리고 순이자 마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신한지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2개년도 연속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22년도 지배주주 순이익도 4조 6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대비 9% 지배주주 순이익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도 자회사의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렸죠. 카드, 캐피탈, 증권, 금융투자 등 전반적으로 비은행 부문의 이자 이익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총 이자 이익이 9.4%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내년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GIB라고 하는데요. 그룹 또는 글로벌 인베스팅 뱅크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기업 고객 대상으로 한 금융 솔루션,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IPO가 굉장히 많았죠. M&A나 부동산 PF 등 기업 고객 대상으로 하는 사업 부문이 GIB입니다. 이 GIB 부문의 영업이익이 3분기 8,18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의 성장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누적 그룹 투자금융 쪽의 수수료도 1,230억 원을 넘기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의 성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카드, 캐피탈, 금융투자, 자회사의 이익 체력 워낙 좋아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GIB 사업 부문이 두각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그룹 전반의 수수료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 몫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2개년도 연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실적은 업계 최초로 3분기 배당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앞으로 배당 체력도 배당에 대한 확대 기대감도 높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차트 그리고 실적, 배당 3종 세트 모두 다 설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역시 IR 분석의 신이라는 별명답게 좀 자세하게 파헤쳐 주셨고요. 오늘자 우리 증시 대응 작전에서도 이 은행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라는 주식 격언이 어색해질 만큼 이 배당 종목들 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좀 저희가 차근차근히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어려움을 넘어서 극도의 공포 쪽으로 왔습니다. Fear and Extreme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탐욕 수치로 고점을 다가가고 있다가 이제는 완연히 30 미만으로 공포 구간에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코스피 12개월 평균치를 냈을 때 PBR 1배 수준이 2,790포인트 선입니다. 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뉴스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종목들이 싸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낙폭 과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종목이나 살 수 없는 구간이고요. 사고 싶어도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또 많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저렴한 구간에 돌입을 했지만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거나 사도 안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 매매와 신용 물량 청산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낙폭 과대 구간에서는 저녁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신용 잔고에 대한 추이를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낙폭 시기에는
35% 미만의 신용 물량, 신용 잔고 수준까지 내려와야 다시 한번 반등의 조짐이 나오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보니까 전일 저녁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신규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해외 여행을 하고 돌아왔던 여행자 부부들에 있어서도 뭔가 여태까지 있었던 변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라는 속보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시장의 악재들이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출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내가 기다렸다가 아래 받쳐놓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 낙폭, 반대 매매에 의해서 뭔가 내가 아래에 받쳐놓았던 물량까지도 체결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일 7,000원 이상 순 매수를 기록한 것도 받쳐놓았다가 투매가 나오자 체결이 됐던 모습들이 왕왕 이 수급에서도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밀하게 내가 그냥 나이브하게 아래에 걸어놓고 이 정도 오면 사지면 좋겠다라는 의미보다도 이제는 정말 정밀하게 내가 매매를 해야 되고,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은 모든 계획과 시나리오 안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투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변동성 확대 구간에 돌입을 했고, 공포와 최고 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보았을 때 테이퍼링, 금리 인상, 코로나,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인플레이션, 내가 처음 맞이했던 개념들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분할로, 그리고 정말로 나의 시나리오 안에서 나는 12월 20일까지는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을 100으로 본다면 그중에 30은 12월 20까지는 보유를 해보겠다라는 의미로서 시장을 좀 12월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획을 잘 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신한지주를 살펴보았습니다. 비은행 부문에 포트폴리오 매력이 좋다. 그리고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더할 나위 없이 증가하고 있다. 탄탄한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이익 추세가 좋다. 이익은 증가하고 있고 이익 증가율도 개선되고 있고 자산의 건전성도 좋다.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으로서 업계 최초 3분기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신한지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성급한 접근보다는 명확한 가격 전략으로 분할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믿을 만한 업종 은행주로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신한지주 종목 리포트 선정을 했습니다. 3월에 이어서 12월에도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가 적중할 수 있도록 저도 꾸준히 코멘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업데이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급락 시장에서 나타나는 정말 악재가 있죠. 뭐 반대 매매라든지 신용 물량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하시라고 오늘 좀 짚어드렸고요. 신한지주가 업계 최초로 또 3분기 배당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차가운 추운 계좌 속에서 배당금이라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뒷이야기들 이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문자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12월의 첫 번째 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연말 되니까 이 지수가 다시 좀 장년으로 회귀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중에는 또 2,822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이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매도를 했고 이 기관들이 낙폭을 조금 줄여줬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여전히 지금 뭐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가 좀 거칠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께서 좀 걱정이 크실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변동성이 너무나 많아서 대응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봤어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주유소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2,900선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2,900선을 지켜내야지 일단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2,900포인트 부근에서의 이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반전이 아니라 반등일 뿐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900포인트를 이제 이탈하는 시점에서 대응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국내 증시는 지금 트렌드상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추세가 하방으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상승으로의 전환을 이렇게 좀 생각하거나 희망 회로를 막 돌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아쉽게도 3,050포인트라는 이 저항 자리를 뚫어내주면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전에 이제 3,200포인트를 한번 지지를 해주다가 이때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방향을 위로 돌린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어줬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불트랩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은 흐름, 그러니까 전기전자 섹터에서의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후에 증시가 이렇게 밀렸거든요. 이번에도 삼성전자부터 해서 반도체 섹터에 괜찮은 흐름이 살짝 나와줬다가 이렇게 지금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참 아이러니한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 방향은 하방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저께 이제 저녁 방송 주유소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현실이 되어 버렸는데,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테이퍼링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 이야기 나와 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 속도를 좀 빨리 해서 3, 4월 달에 테이퍼링을 끝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미국 지수 급락이 나왔죠. 거기다가 모더나 CEO가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좀 무용하다, 그러니까 효과가 이제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무용론에 미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국내 증시가 어저께 이제 3% 정도 급락이 나오면서 빠진 부분들, 이게 과연 선반영이 되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선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하방으로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렇게 가치 대비해서 시장 하락과 함께 많은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들이 저렴하다고 해서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부르게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지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공략을 해도 지금 현재 가치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분할로 잘게 쪼개서 접근을 좀 해보는 게 유용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즉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 관련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술적으로 제가 항상 시장의 방향이라든지 흐름을 갖다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2,900포인트를 이탈한 상황에서 어디가 그러면 다음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쯤 될 것인가? 뭐 이거 정확하게 맞추긴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추세 채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살짝 벗겨내는 흐름들이 한번 보여주긴 했었는데 결국 상단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방으로 밀려 내려와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추세대 저점 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뭐 한 2,750포인트 정도, 2,700포인트 정도 이 밴드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봉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기적인 흐름을 지켜보면 뭐 고점에서 고점들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저항이 되는 트렌드 라인에서의 이제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면 이걸 이제 올해 작년에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뭐 25월선 부근 살짝 이탈시키는 그런 위치에서의 반등 자리가 대략적으로 2,730포인트 정도, 2,70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의 밴드대가 유용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사실 이 구간에서 이 반등 위치라고 좀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내려오던 흐름 속에서의 반등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월봉에서의 뭐 트렌드 라인 하나가 2,700대 부분 지켜주는 모습이고, 일봉에서의 이 하락 트렌드 추세대 하단 자리가 2,700포인트에서의 지켜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정 받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폭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8%에서 10% 사이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뭐 이번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한 2,70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가 대략적으로 9.5% 정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즉 어제 종가 대비해서 기술적으로 3에서 한 4% 정도는 여전히 하방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거래량적인 측면, 그러니까 거래 대금적인 측면으로 시장을 본다면 지금 현재 내리막길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제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좀 늘어났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2,900포인트라는 위치를 깨면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점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만약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은 결국 2,900포인트 위로 종가에 안착을 해주는 그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한다라는 얘기라든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들은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반등이 나온다면 2,900포인트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당연히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종목들 대응을 좀 하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분명 힘든 그런 시장이지만 그러나 하락장에는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이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서 살아남을지 상승장의 달콤한 열매를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시면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언제 좀 저가 매수 반등이 올라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2,700에서 2,750포인트쯤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좀 내려가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고요. 또 어제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 짚어주시면서 현재 저가 매수가 조금씩 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포착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 시간에서 오늘자 대응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어제처럼 급락이 예상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힘내서 성공 투자 끝까지 하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